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 대학생들의 기부 행동이 자기 효능감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 주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기부 문화가 정착된 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연예인을 비롯해서 많은 공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차츰차츰 예전에 비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문화가 활성화된 서구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이 미흡하죠. 이런 기부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물론 가장 좋지만, 사실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극빈층이나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다른 수업에서 공감과 관련된 그런 수업 내용도 있지만, 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면 결국 그 사회에 속한 각 개인, 그 사회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고 서로 이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거든요. 어, 꼭 돈이 있는 사람,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수업 동영상에 잠깐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또 지금 대학생 신분이고 하니까 여러분과 관련한 내용을 제가 주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텍스트 주제는 이 대학생들의 기부 행동을 정보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개인의 기부, 그리고 협동 혹은 커뮤니티 중심의 어떤 기부, 혹은 온라인이나 디지털을 통한 기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고요. 기부 행동이 결국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부를 통해서 높아진 자기 효능감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결국은 여러분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게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개인의 기부가 그에 상응하는 만족감이나 또 기부를 한 사람들이 자부심 혹은 보람, 이런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또 자기 확장 이론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이것을 확대하면 결국 이런 기부 행동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연구 방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 결과를 토대로 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잠깐 준비한 현재 우리나라 그 기부 문화의 실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년 전의 내용이지만 어쨌든 기부 문화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기업가 정신은 정말 뛰어나게, 나의 부를 위한 어떤 창업 모티베이션은 세계 1위인데 기부 경험은 기부 경험은 반토막 나고 있어요. 이게 좀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 말아먹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게 쭉 한 번의 반등이 없어요. 한 번의 반등.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 기부 경험 최근 20년을 봐도 40년을 봐도 거의 반등이 없습니다. 기부 경험이나 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자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선에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쭉
쭉 내려가고 있는, 게다가 2019년에서 2021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저는 올라갔으려고 기대하고 자료를 봤는데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하긴 내가 어려운데. 내가 어려우니까 그렇긴 하겠죠. 인심이 고간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22%. 여기서 더 떨어지면 10%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 전에 36%였어요. 10년 만에 절반이 났다는 거고, 그럼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앞으로는 기부나 자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없다가 63%.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있다가 63%여도 있지만 시간이 안 되거나 있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되는데, 있지만 뭐를 몰라서가 아니요 없어요가 63%입니다. 여기 의사가 있는데도 많은 허들을 지나서 실행으로 갔는데 아예 없다가 굉장히 높다. 그냥 가슴이 아픈 일이라 할 수 있고,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어려워서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고, 또 특이한 게 관심이 없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신기한 나라예요. 저는 미국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보면은 뭐만 하면은 맨날 막 겉보기엔 그럴지라도 자선에 대한 얘기, 막 뭘 베풀어야 되는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최소한 TV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뭐 선진국이라고 다 기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 쪽이 유독 약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고 뭐 불리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 기부에 대해서 아예 뭐 연예인이나 공인들도 뭐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보다 더 이제 낮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동아시아 쪽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물론 있겠지요. 지금 이제 이게 21년까지 통계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까지는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더 뭐 올라갈 반등의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고요. 이 통계가 21년까지인데 현재 통계로는 더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건 맞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편입니다. 관심이 없게 만드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경험도 통계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 없다 92%.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로 나가기 힘들죠. 마스크 때문에 어디 외부 활동 나가기 힘들어서 떨어진 거긴 한데, 그래도 왜 그렇게 크게 떨어졌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상준. 이제 현재 넘어가고요. 자원봉사 활동의 비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능 점수와 그 대학 들어갈 때 거기에 쓰이는 우리 10대 친구들의, 우리 10대 아이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가 아까 그거다. 너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안 하니까 이제 92%가 나오는 겁니다. 안 한 걸로. 10대 너희들이야. 우리의 희망이다. 뭐 점수 때문에 하는 거긴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때 그 경험을 쭉 이어서 나이가 들어도 20대, 30대, 40대가 돼도 이 기억을 쭉 이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들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힘들어서는 이해합니다. 그쵸? 친구들아, 힘들어서는 이해합니다. 20대 6%, 30대 5%, 40대부터 돈이 좀 생기니까 좀 늘어나는 거고 20, 30대 힘드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자원봉사를 그럼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단호한 민족, 아주 단호한 민족이에요. 없다 75%. 그냥 아예 뭐 얘기를 꺼내면 안 돼. 없다. 참여 의사가 있어도 뭐 허들 넘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노. 참여 의사가 있다 1번인 신분은 저 아래 1-2로 가서 뭐를 하고 1-3 가서 뭐를 설문조사 표기하는데 아예 할 필요 없어요. 노. 그 다음에 아래를 안 해버리는 단호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물론 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게 관심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뭐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회가 조금 따뜻해질까? 이렇게 해야 뭐가 좀 나아질까라는 뭐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뭐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근데 최근 20년 수치가 이 재단에 있더라고요. 자기들 기부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겠죠. 20년간에도 반토막. 아까 10년이었죠. 20년간 조사에도 반토막. 반면에 자선재단, 뭔가 비영리 민간단체는 물론 꼭 자선재단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희한하게 관심은 떨어지는데 단체는 늘어나는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왜냐? 세계의 자선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별게 다 있어요. 기업가 지수도 있죠. 자선지수도 있습니다. 월드기빙인덱스. 야, 보기 두려워진다. 우리나라 순위가 야, 이거 보기 두려워져. 이거 안 봐도 왠지 비디오 같고. 종교가 강한 나라가 1위에요. 어쩔 수 없죠. 종교가 강한 나라가 이래요. 종교에 뭐 자선하는 것도 많고, 종교단체에서 뭐 봉사활동하는 것도 많고, 또 이런 어떤 종교적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들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슬람 쪽이 대부분 자선 인덱스에서 1위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굳이 종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가 강한 거는 내 머릿속에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개모임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두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듯이 나라 전체가 그런 거에 이제 종교가 강한 나라들은 좀 관심이 많죠. 자, 보면 하나하나 있어요.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나라 탑 10 보면 이라크. 뭐 이제 제가 잠깐 참고로 이제 뭐 통계, 근데 이게 아쉬운 거는 최근에, 완전 최근이 아니고 2020년, 21년까지니까 지금, 그죠? 우리가 그게 조금 아쉬운데, 물론 코로나 그 직후보다는 지금 상승했습니다만 급격히 상승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기부한 돈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느냐, 분배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많답니다.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몇 번 뭐 기부를 많이 하지는 않고 몇 번 했지만 항상 거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선뜻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뭔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자기가 기부한 것이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는 게 확인된다면 더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인들, 특히 뭐 연예인을 중심으로 해서 연예인들이 물론 돈이 있는 사람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 사람도 또 보면은 자기 버는 것보다 더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장훈이나 뭐 장나라나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기부액이 상당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오늘 주제는 우리 대학생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부라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인격적으로든 아니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신분이니까 학업과 관련해서도 어떤 보람이나 성취도나 이런 면에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선택했거든요. 여기 이제 연구 결과도 나중에 보면 나오고 기대 효과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회나 경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특히 우리나라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특히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심리적 압박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최신 정보라든지 최신 어떤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신분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생 같은 경우에 보세요. 고등학교 때 또 입시 경쟁 경험을 했죠. 또 그 이후에 대학교에 와서 예상하지 못한 대학 교육의 어떤 학업 부담, 또 졸업, 뭐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에 또 갔다 와야 되고, 갔다 와서 복학해서 또 하게 되면은 졸업이 두렵죠. 왜? 취업 준비 부담이 또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고, 특히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또 대면에도 노출되고 대인관계 기술도 필요하지, 또 이제 성인으로서 자아 성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다양한 도전이나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가 이 대학생 신분일 때, 이렇게 대학생이 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많은 요구사항이 굉장히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 우리 MZ세대 기부 참여에 대한 관심이 물론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기부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MZ세대가.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리에서 자선단체나 뭐 이런
연말에 이런 자선단체에 자선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기부했을 때 명확하게 어떤 그 기부한 것이 전달되는 어떤 명료성 이런 게 분명해지면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기도 어려움을 겪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기부가 신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불특정 다수입니다. 혹은 개인이나 특정 공익단체에게 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돈이나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자기 자산 혹은 또 자신의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은 시간을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환원 행위, 이게 이제 기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최근 연구를 보면요,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이 이렇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기부 방식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SNS상의 어떤 댓글이나 인터넷 상거래 등을 통해서 적립한 포인트를 기부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러한 기부 행위가 재정적 자원 제공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또 뭐 다른 이제 기부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요, 이런 개인의 기부 행위를 사회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고, 그래서 그 이론을 보면은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연속되는 사회 교환 관계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고 개인이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그리고 가치 이런 걸 비교해서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과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런 교환이 일어날 수 있고,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때 행동에 나섭니다. 이 보상이라는 게 물질적 보상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만족감과 자기 성취감이라는 게 보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은 개인은 기부를 통해서 이런 만족감, 자부심, 보람 이런 가치를 이제 자기가 고려해서 기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또 심리적 관점에서도 심리학적 관점이죠. 학문적으로 보면 이 기부 행위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자기 확장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보면은 개인이 자아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경험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억으로 이렇게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구성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설계, 자기 도식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자기 도식에는 신체적 특성이나 인격, 관심사항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개인이 성장하면서 타인을 이런 자기 도식에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이게 자기 확장인데, 이런 자기 확장은 자신의 가치나 신념이나 태도 이런 거를 타인 혹은 가족, 집단, 사회 조직 등에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확장 이론을 통해서 기부 행위를 바라보면요, 개인은 이런 자기 확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이제 공유하고 또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기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느끼는 자기 확장의 정도가 이런 기부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기부 행위의 정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텍스트도, 이 연구도 이런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 MZ세대 대학생들의 다양하게 이제 달라진 기부 행동을 살펴보는 겁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을 통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 기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공유를 중심으로 한 협동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기부. 세 번째는 MZ세대의 디지털 기반을 특성으로 하는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기부.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연구는 결국은 이러한 기부 행동이 어떻게 자기 효능감을 정진시키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정진되고 또 스트레스 관리가 이런 학업성 지도와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기부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자아 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새로운 방향을 그죠? 자기 개발이라는 이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 텍스트가 이제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론적 배경을 잠깐 보면요, 대학생들의 기부 행동은 기부 행위를 이제 우리가 우선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선이라는 개념, 기부와 비슷한 의미죠. 이걸 조금 이해를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대학생들의 기부 활동을 개인적 행위와 집단적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이분화할 수 있는데 이 대학생들의 참여 방식을 이렇게 이분화해서 이제 보면요. 기부와 나눔 이런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도 주목하는 경향이 큽니다. 학자 중에 푸트넴이라는 분이 2000년도에 한 말 중에 여기 나와 있죠. 사회 자본을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나 규범,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이러한 조직적 특성이 개인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며 따라서 기부 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신뢰라는 말은 조직 구성원 사이의 어떤 상호 신뢰와 믿음, 또 규범은 구성원들이 준수하는 규범, 또 네트워크는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선행 연구들을 보면요, 이런 네트워크의 연결성이나 시민 조직의 참여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이런 기부 행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으면 기부 행위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연구들을 쭉 보면은 사회적 자본과 이 기부의 지속성 간의 관계를 조사한 그런 연구들도 있고, 사회 참여도가 높고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그 기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봉사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참여나 관심이 이런 기부의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직 참여와 구성원의 역할이 기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 자본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사회적인 행동 요인, 예를 들면 뭐 자원봉사 경험이나 종교활동 경험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친사회적인 동기 요인, 이게 이제 기부 동기죠. 그 다음에 사회화 요인, 부모의 기부 행동 이런 걸 보고 따라 할 수 있죠. 모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런 친사회적인 행동 요인 중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경험은 기부 행동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의 자원봉사나 기부 금액 간의 어떤 중요한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종교 활동과 기부 금액 간에도
연관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도 그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종교와 이 기부나 자선이 연관성이 많죠. 이 기부 행동 요인을 크게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서 혹은 친사회적 요인에서 혹은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부 행동 요인을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친사회적인 태도 요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나 경험이나 인식 이런 게 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 모임이나 특정 단체 참여나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게 기부 행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부모의 자선 어떤 기부 행위 이런 게 현재의 자기가 자선 기부 행동에 또 영향을 받고요. 나아가서 개인의 기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또 됩니다. 또 뭐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는 뭐 이런 것도 기부 행동을 연대시키는 뭐 요인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보고 우리가 오늘 하는 이 텍스트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대학생들의 기부 행동을 개인 관점의 기부와 집단 관점의 기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신뢰성이 있을 때,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인의 기부. 이게 이제 정보에 기반한 개인의 기부죠. 두 번째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공유의 관점에서 즉 협동과 커뮤니티 중심의 기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부 행동의 이제 세 번째 관점은 온라인상의 기부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활성화된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활동 공간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부나 사회 참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았던 젊은 세대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기부 행동이 가능해지면서 그 비중이 이제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 기부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매체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부 행동이 다채로워지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기부가 이 개인이 기부할 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옛날 그 과거의 전통적인 기부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온라인 기부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클릭 몇 번 이렇게 하면은 빠르고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죠. 이런 것도 아무래도 기부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부 행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관련된 사이트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의 해피빈 혹은 카카오톡의 같이 뭐 이런 게 이제 MZ 세대들의 좀 대중적인 기부 플랫폼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일시적인 기부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매체가 최근 한국의 기부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참여를 이끌면서 이런 기부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기부 행동의 어떤 마지막 관점으로 이제 온라인 디지털 기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인데 우선은 자기 효능감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시간을 한 30분 정도 됐네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뭐 언론에서 뭐 불우이웃에게 100% 전달되는지 불안하면 하는 관련된 뉴스인데 한번 볼까요? 아이들을 돕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잘 전달돼서 제대로 쓰일지 걱정이란 분도 적지 않은데요. 김혜민 기자가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확실한 기부법을 찾아봤습니다.
갈게요. 먼저 내 기부금을 불우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집 근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하는 겁니다. 저는 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제 기부금이 그쪽으로 100%다 전달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보호계좌에 입금 후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대상자 가족 그 계좌로 그 100% 다 계좌 이체가 됩니다. 직접 후원뿐 아니라 이게 이제 뭐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뭐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 기관이니까 이거는 모든 게 이제 투명하고 이게 증거로 남거든요. 실제로 그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사실은 자기가 기부한 돈이 실제로 그 사람한테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니까 이게 제일 안전하죠. 그죠? 이런 게 확실하다는 그 입증만 된다면은 이런 기부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제 생각으로.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역 아동센터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되겠네요. 저희가 1차적으로 다 점검을 하지만 2차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두면 재단이 여기에 필요한 모금액을 곧장 기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걸 본 기부자들이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금이 완료되면 주문, 배송, 그 후기까지 실시간으로 알림톡이 가요. 그래서 내가 쓴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까지 왔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든 재단들은 운영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재단 홈페이지인데요. 일반 관리 비용과 모금 비용, 기타 비용은 운영비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13.1% 정도 나오는 거죠. 예. 아이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어린이날. 그 취지를 살려 기부할 어린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SBS 김혜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투명하고 그죠? 왜냐하면 워낙 요즘에 좀 사실은 뭐 사기라든지 이런 그 뭐 우리가 속고 이제 사기당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못 믿고 다른 단체를 못 믿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부한 돈이 온전하게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전달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어떤 명정성이 보장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2분 조금 넘었는데 시간상으로는 제가 40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만 이 지금 내용이 나눠지니까 그죠?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내용은 우리가 통계로 연구한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무조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는 결과만 보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마칠 수 있을 겁니다. 2번에 걸쳐서 완료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